오늘 그 생명 시스템인데, 자, 이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 해가지고 지금 나와 있어. 여기. 자,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 여기 이제 중학교 것과 고등학교 게 적절하게 섞여서 나오게 되는데, 자, 보시게 되면, 우리 어디냐. 138쪽이야. 138쪽을 보셔야 돼. 자, 이 생명 시스템. 그러니까 이건 생물 파트겠지, 그지? 아까 앞에선 지구 시스템. 그러니까 지구과학 쪽을 얘기를 했다면, 이번엔 생물 쪽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 생명 시스템과 세포. 요거는 이제 배웠던 거. 세포가 모여서 조직. 조직이 모여서 기관. 기관이 모여서 개체. 그쵸?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죠. 자, 여기 지금 옆에 보시게 되면 동물체와 식물체 구조에서 동물체는 세포가 조직이 되고 조직이 기관, 기관이 기관계라는 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 이런 거 배웠었잖아. 그런 것들이 모여서 개체가 되는 거고요. 자, 식물 구성 단계는 세포가 모여서 조직을 이루죠. 근데 조직이 또 모여가지고 조직계라는 걸 이루죠. 그리고 기관, 개체가 되는 건데. 자, 기관계는 동물에만 있는 구조 단계고요. 조직계는 식물에만 있는 구조 단계라는 거. 여기까지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고. 자, 그럼 이제 그 제일 기본이 되는 생명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제 세포겠죠.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는 그런 개념인데, 자, 이 세포의 구조와 기능이야. 예, 동물하고 식물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동물이나 식물이나 공통적으로 핵을 갖고 있어요. 자, 핵 안에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DNA 밑줄. 자, 이 DNA가 있어요. 그래서 DNA에 의해 가지고서 이제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세포의 활동을 조절하는 역할도 요 핵에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자, 그다음 리보솜, 소포체, 골지체. 아마 요거는 아마 처음 좀 들어보는 말일 거야. 자, 리보솜, 소포체, 골지체는 조금 이따가 얘기하고, 자, 그 다음 미토콘드리아부터 얘기할게요. 자, 이 미토콘드리아는 세포는 살아있는 거잖아요. 에너지가 필요하네. 에너지 생성해내는 게 바로 요 미토콘드리아죠. 그래서 세포 호흡이 일어나는 장소가 바로 요 미토콘드리아야. 자, 그래서 여기에서 에너지를 생성해내고요. 포도당 분해에서 세포에서 필요한 여러가지 에너지를,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성하는 게 미토콘드리아. 그 다음 세포막인데, 이 세포막은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막이야. 여기 물질 출입 조절에다가 밑줄 한번 쳐줘. 세포 모양도 유지하면서요, 물질 출입을 조절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액포. 자, 액포는 물, 색소, 노폐물들 저장 기능을 해요. 노폐물 저장 기능이 주로 이제 많이 나타나 있는데, 성숙한 식물 세포에서 크게 발달한다. 동물 세포에도 일부 있긴 있지만요, 그게 잘 발달은 안 되지만 식물 세포에서 주로 많이 발달하는 게 요 액포예요. 그래서 여기 그림 보시게 되면 동물 세포하고 식물 세포 이렇게 있을 때 식물 세포의 액포가 이렇게 크게 보이죠, 지금. 그죠? 그렇다고 동물 세포에 아예 없어요는 아니고, 일부 이렇게 소량으로 있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엽록체, 세포벽, 요 두 개는 세트로 좀 묶어놔줘. 요 두 개를 세트로 묶은 이유, 이거 어디에만 있다? 식물 세포에만 있는 거죠. 식물 세포에만. 자, 얘네들은 식물 세포에만 있어. 동물에는 없어. 엽록체는 뭐야?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 그러니까 광합성하는 거 식물 세포에만 있잖아요. 자, 그리고 세포벽, 세포막 바깥쪽에 있는 막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식물 세포에만 있죠. 식물이 단단하게 이렇게 쌓아져서 올라갈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이 세포벽 때문에 그래요. 세포를 보호해주고 모양도 유지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가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기본적인 구조였고요. 그럼 이제 고딩 때 배우는 구조가 바로 추가되는 게 이거야. 리보솜, 소포체, 골지체. 자, 이 리보솜 같은 경우에는 보이니? 자, 리보솜 어디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자, 여기 있죠. 자, 여기가 뭘 해주는 거냐면 단백질 합성 장소에다가 밑줄 쳐줘. 단백질 합성 장소. 자, 리보솜은 단백질을 합성해주는 장소. 자, 소포체. 자, 여기 소포체 보세요. 이렇게 통로에다 밑줄 쳐줘.
자, 그러니까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합성해줘요. 그러면은 그거를 소포체에서 운반되어지는데, 자, 이 소포체에서 세포 내 물질의 이동 통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동 통로로서 운반되어지고, 자, 소포체에서 전달된 단백질이나 질질 등을 세포 밖으로 분비를 해주는 게 바로 골지체가 하는 일이야. 골지체. 오케이? 자, 지금 얘네들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리보솜은 단백질을 합성해줘서 만들어주는 것이고, 소포체는 이동시켜주는 것이고, 골지체는 싸가지고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다 뭐에 관련돼 있어? 단백질에 관련돼 있죠. 우리 세포를 구성하는 주된 성분이 바로 단백질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단백질을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될 건지 정보는 어디 들어있느냐? DNA에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DNA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를 토대로 해서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합성해 주는 거지. 그거를 이제 이동해 시켜주고 그 다음에 싸가지고 내보내주는 역할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니 여기까지? 자, 이게 세포의 기본 구조예요. 세포의 구조. 그 다음, 자, 옆에 기능과 연관된 세포 소기관. 자, 이런 세포 소기관이 서로 이렇게 상관을 이렇게 하면서 세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세포 소기관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요. 상호작용을 하는 또 하나의 조그만 생명 시스템에 해당하는 거고, 자, 단백질 합성과 이동에 관여하는 거 꼭 체크해 주세요. 핵, 리보솜, 소포체, 골지체. 자, 그 다음 에너지 전환, 미토콘드리아 같은 경우에는 포도당과 같은 화학 에너지를 생명 활동에 필요한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하는 역할을 해주고, 엽록체에서는 빛에너지를 가지고 화학 에너지로 만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세포 소기관에서 이런 여러가지 일들을 한다라는 거야. 그 다음 세포막. 자, 세포막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여기다 밑줄 쳤죠. 물질 출입 조절이라고. 자, 세포막에서 물질 출입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세포는 살아있어. 그러니까 양분도 받아들여야 되고 노폐물 나오면은 그 노폐물 또 내보내야 되고 왔다 갔다 해야 돼. 그거를 세포막에서 물질이 나갔다 들어왔다 하게끔 해주는데, 자, 여기 또 어려운 말이 나와. 세포막의 주성분 인지질과 단백질. 자, 인지질이라는 말이 나오죠. 자, 인지질은요, 기름 성분인 지질 성분에다가 인산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예요. 여기 보이니? 인지질, 요거 머리가 있고 그 다음에 꼬리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인지질이야. 근데 머리 부분은 친수성이야. 친수성은 뭐야? 물이랑 친하다는 얘기야. 그 다음 꼬리 부분은 소수성이야. 소수성은 뭐야? 물이랑 친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의 기름 같은 경우에는 물에 섞이지 않죠? 소수성이라고 얘기를 해. 그죠? 자, 친수성은 물에 잘 녹고 물이랑 친한 애들이 바로 친수성이 되는 거야. 인지질은요, 인지질 이중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지질이 두 겹이 쌓여져 있는 형태야. 여기 지금 인지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두 겹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소수성인 꼬리가 서로 마주보고 있고 친수성인 머리가 바깥쪽을 향해 있죠. 친수성인 머리 부분이 물과 접한 바깥쪽을 향하고 그 다음에 소수성인 꼬리 부분이 마주보면서 이중층을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빨리 얘기를 해줘야 돼. 자, 인지질 이중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이 중간중간 이렇게 껴있는 형태야. 단백질, 이 덩어리가 단백질이야. 막을 구성하는 막단백질이 파묻혀 있거나 관통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세포막의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했는데요. 이 세포막에서 물질 종류에 따라 물질을 투과하는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요. 자, 물질 출입을 조절하여 세포 내부를 생명활동이 일어나기에 적합한 환경을 유지합니다. 그랬는데 어떤 애들이 세포막을 통과하게 되고 어떻게 통과하게 되느냐를 이제부터 얘기를 할 거예요. 알겠죠? 요것도 하나 더. 옆에 인지질층은 유동성이 있어요.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 막에 있는 막단백질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위치가 바뀌어요. 자, 인지질 이중충으로 되어 있고 단백질이 이렇게 중간중간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야. 자, 그러면 세포막을 통한 물질 이동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느냐라는 건데, 확산과 삼투 현상을 얘기해. 자, 확산이라고 하는 건 뭐였어요? 세포막을 경계로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퍼져나가는 게 확산이죠. 그죠? 확산은 농도 차에 따라서 스스로 퍼져나가요. 이게 스스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포인트, 에너지 소모가 되지 않아요. 에너지가 인위적으로 들지 않아. 이건 자연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그런 얘기야.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퍼져나가는 거. 이게 자연적으로 확산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하는 확산이 있고, 그 세포막에 있는 막단백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확산이 있어요. 알겠죠? 자,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하는 확산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매우 작은 기체 분자, 그 다음 지용성 물질, 지질 입자. 오케이? 자, 그러니까 세포막을 통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려면은요, 이 소수성인 막을 통과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크기가 작은, 매우 작은 기체 분자나 지용성이나 지질 입자들은 세포막을 통해서 확산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 예로 이제 나와 있는 거, 우리 페프하고 모세혈관 사이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 교환이 일어나잖아. 이런 교환 같은 경우에는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이렇게 퍼져나가는 확산 현상이 일어나는 반면, 막단백질을 통한 확산을 보세요. 자, 전하를 띠는 이 물질, 즉 이온은 단백질을 통해서, 분자 크기가 비교적 큰 수용성 물질,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같은 경우에도 이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을 해요. 혈액 속의 포도당이 조직세포로 확산되는 거, 이런 것들은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을 해야 돼. 자, 그러니까 이 인지질 이중층을 통한 거는요, 단순 확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단순 확산. 자, 그냥 퍼져나가는 거야. 근데 막단백질을 통한 확산은요, 촉진 확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꼭 뭐가 있어야 돼? 여기 있는 단백질이 꼭 있어야지만이 퍼져나갈 수 있는 거죠. 이동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지금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이 어떻게 들어오느냐를 얘기를 하는데, 세포막의 구조가 인지질 이중층과 막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 인지질 이중층의 구조를 직접 통과해서 확산되어 들어오거나 나가는 애들이 있는 반면, 이 단백질을 통해서만이 들어왔다가 나갔다 할 수 있는 애들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애들이 그렇다? 기체 입자라든가 이런 입자 크기가 작은 애들은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통과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지용성이나 지질 입자도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통과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근데 단백질을 통해서 이렇게 통과할 수 있는 거 같은 경우에는 큰 애들 또는 전하를 띠는 물질들, 이온들, 이런 애들은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야. 알겠죠? 자, 그 다음 잠깐만. 자, 그 다음 삼투현상. 이 삼투현상을 우리가 배웠었나 모르겠네. 삼투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물이 이동하는 거야. 물이 이동하는 거야, 이거. 오케이? 물이 이동하는데, 농도가 낮은 데가 있고 높은 데가 있으면 높은 쪽으로 물이 들어가. 뭐라고 상상하시면 되냐면, 농도가 높은 쪽이 있고 낮은 데가 있으면은요, 농도가 높은 거를 희석시키려고 그쪽으로 물이 들어간다라고 상상하시면 돼. 자, 농도가 높은 쪽으로 물이 이동되어지는 현상을 삼투현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 삼투현상이 일어나는 곳이 요런 거. 식물이 물을 흡수할 때도 삼투현상으로 물을 흡수해요. 그 다음에 요거 기억나니? 콩팥에서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물이 재흡수될 때. 기억나요? 자, 세뇨관에서 물이 이제 그 모세혈관 쪽으로 재흡수 과정이 일어난다라는 거, 요런 것도 역시 삼투 현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농도가 낮은 데서 높은 쪽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농도가 높은 쪽으로 물이 막 들어간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셔야 돼. 여기 지금 세포 안과 농도가 같은 용액을 기준으로 먼저 얘기를 할게요. 세포 안과 농도가 같은 용액이면은요, 안과 밖의 농도가 같아. 자, 세포가 있고 밖에 물의 농도가 세포 안의 농도와 비슷한 용액이면 부피에 큰 변화가 없어요. 자, 부피에 큰 변화가 없어요. 식물이나 동물이나. 근데 세포 안의 농도가 높아. 세포 안보다 농도가 낮은 용액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쪽의 농도가 낮고 세포 안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농도가 낮은 데서 바깥쪽이 낮다 그랬죠? 높은 데로 물이 막 들어오겠지. 그러면 적혈구 보세요. 이게 원래 적혈구 정상적인 모양인데 이런 식으로 팽팽해진다라는 거야. 부피가 커지는 거죠. 자, 식물세포는 근데 이 주변에 뭐가 있냐? 세포벽이 있죠. 그래서 이게 물이 들어와도 팽팽해지긴 하는데 세포벽 이상으로 커지진 않는다는 얘기야. 오케이? 이 동물세포 같은 경우에는요, 팽팽해지다가 펑 하고 터지기도 해요. 세포막이. 자, 그럼 반대로 안에 세포보다 바깥에 물의 농도가 더 높을 때야. 그럼 바깥쪽이 농도가 높으니까 세포 안에 있는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겠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지금 세포 봐봐. 쪼그라드는 거 보이니? 자, 식물 요거 잘 봐. 요게 지금 이게 세포벽이야. 근데 물이 빠져나가니까 세포막이 세포벽에서 분리되는 현상이 나타나요. 이런 식으로 쪼그라들면서. 벽은 근데 움직이지 않지. 벽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안에 있는 세포막이 벽하고 분리되면서 이렇게 쪼그라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알겠죠? 여기 써있구나. 자, 여기 동물세포 같은 경우에는 삼투현상에 물이 막 들어오잖아. 농도가 낮은 용액에서 물이 들어오면 세포막이 터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식물세포는요, 물이 막 들어와도 세포벽이 있기 때문에 일정 크기 이상 더 이상 터지진 않아요. 자, 여기 원형질 분리 요거 얘기하는 건데, 식물세포에서 빠져나간 물의 양이 많아 세포질 부피가 줄어들다가 세포막과 벽이 서로 분리되는 현상, 요걸 원형질 분리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삼투현상 쓰는 게 바로 우리 김장할 때, 배추 절일 때. 자, 배추 잎에다가 배추라든가 이런 데다 이렇게 소금 뿌려 놓잖아. 그러면은 배추에다가 소금을 뿌려 놓게 되면은 소금은 농도가 높고 배추는 농도가 낮은 형태야. 그래서 배추 안에 있는 배추 속 안에 있던 세포들의 물이 빠져나오는 거야. 소금 쪽으로. 그래서 탱탱하던 배추가 소금에 절여 넣으면 어떻게 돼? 흐물흐물해지죠. 그게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삼투현상의 이해가 되는 거예요. 됐네,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개념 쏙쏙 한번 보자. 개념 쏙쏙. 지금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하세요. 자, 1번에 세포 조직 기관 개체, 2번에 리보솜 엽록체 핵, 3번에 세포막 선택적 투과성 확산 삼투. 여기서 질문 있니? 오케이. 그럼 넘어가서, 자, 요번엔 세포막을 통한 물질 이동 실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보시면 표피, 붉은 양파 표피에 이렇게 칼집을 냈어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증류수 10% 설탕 소금물, 설탕 용액, 그 다음 20% 설탕 용액, 이렇게 놓는 거야. 농도가 다르죠? 자, 그 다음에 양파 표피를 꺼내서 표면을 만든 다음에 관찰을 하는데, 관찰해 보면은요, 증류수에다 넣은 애는 팽팽해졌어. 왜 그러겠어?
증류소에서 세포 쪽으로 물이 들어오는 거지. 세포 안에 농도가 더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10% 설탕 용액에는 변화가 없는 반면 20%에 넣으면은 이렇게 세포막이 분리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왜 그래? 20% 설탕 용액에다 넣으면 세포 안에 있는 물이 오히려 용액 쪽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러죠. 농도가 높은 쪽으로 물이 들어가야 돼. 자, 이런 걸 삼투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여기 5번만 좀 볼게. 설탕과 같은 분자가 큰 물질은 세포막을 통과하지 못해서 물만 이동을 하는데, 물은 세포막을 경계로 해서 농도가 낮은 데서 높은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야. 됐죠? 오케이. 뭐 이렇게도 실험해요. 요것도 한번 봐봐. 지금 보면은 증류소 10%, 20% 설탕 용액은 똑같지? 근데 요번엔 뭘 가지고 했어? 계란 노른자만 분리해서 노른자만 가지고 하는 거죠. 이 증류소에다 넣은 노른자는요, 어떻게 된다? 물이 들어오니까 크기가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10%에 넣은 거는 크기가 거의 변화 없죠. 20%에다 넣은 거는 어떻게 돼? 물이 노른자에서 용액 쪽으로 빠져나가죠. 그래서 노른자 크기가 작아지는 걸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어렵지 않죠? 1, 2번 빨리 좀 해볼게요. 자, 1, 2번 빨리 해보세요. 해보자. 1번에 자, 1번에 555X, 2번에는 5번이에요. 혹시 여기서 질문 있니? 없니? 2번이요. 2번 한번 보자. 자, 설탕 용액에 넣고서는요 10분이 지난 후에 현미경으로 관찰을 했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 세포벽 사이에 두고 삼투가 일어났다 그랬는데, 얘들아, 삼투 현상은요 세포벽이 아니라 세포막에서 막을 기준으로 일어나는 거야. 그 벽은 이동을 하지 않아. 세포벽은 움직임이 없고요, 세포막에 의해서 세포 크기가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기억이 틀린 거예요. 오케이. 자, 분리됐죠? 세포막과 벽이 분리됐고요. 그 다음에 안으로 들어오는 것보다 밖으로 나가는 양이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세포가 쪼그라들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제 여기 잘 봐. 자, 요 그림, 이 뒤에서 물론 또 한 번 더 나오는데, 핵에서 DNA에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유전 정보가 있어요. 그 유전 정보를 리보솜으로 전달을 시켜줘요. 이거 일단 이해를 잘 하고 계셔야 돼. 그럼 리보솜에서는요, 여기 있죠. 리보솜에서는 이 유전 정보를 통해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거야. 자, DNA가 설계도를 주면 리보솜에서는 그 설계도 가지고 단백질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단백질은요, 소포체는 리보솜에서 합성한 단백질을 골지체로 운반 동그라미. 자, 리보솜은 합성 동그라미. 소포체는 운반의 개념이야. 자, 운반했죠? 자, 그럼 골지체는요? 운반된 단백질은 막으로 쌓인 주머니에 담겨 세포막 쪽으로 이동하여 세포 밖으로 분비됩니다. 이해돼요? 자, 리보솜이 만들어주잖아요? 소포체가 운반시켜주고 골지체가 막으로 싸버리는 거야. 오케이? 포장하는 거죠. 포장해서 밖으로 내보내준다라는 얘기야. 그렇게 단백질이 밖으로 나와요. 자, 그럼 단백질 합성하는 세포 소기관은 어디다? 합성하는 곳은 리보솜이 되는 거죠. 자, 다음 확산. 요것도 잘 봐야 돼. 자, 인지질 이중층을 통한 확산이 있고 막단백질을 통한 확산이 있어요. 확산은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퍼져나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농도차가 클수록 빨라요. 근데 막단백질을 통한 확산 속도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를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보자. 인지질 이중층은 세포막이에요.
그러니까 세포를 이렇게 그 세포막을 구성하고 있는 게 인지질 이중축인데 세포 안팎의 농도 차이가 클수록 이동 속도도 빨라져요. 농도 차이가 클수록 확산되는 속도가 빨라진다 그 얘기하는 거야. 자, 막단백질을 통한 확산에서도 마찬가지야. 농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세포의 물질 이동 속도는 점점 빨라지는데 어느 순간 일정해져 버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인지질 이중층은 그냥 세포에서 봤을 때 그냥 세포막 겉면을 얘기를 하는 거면 막단백질은 중간에 단백질이 중간에 이렇게 단백질이 있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막단백질을 통해 확산하는 물질은 세포 안팎의 농도 차이에 비례해 빨라지는데 일정 수준이 되면 더 이상 빨라지지 않아요. 왜 그래? 이동에 관여하는 막단백질이 모두 물질을 이동시키고 있기 때문. 그러니까 막단백질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야. 막단백질의 개수가 한계가 있는 거야. 자, 막단백질이 이렇게 6개가 있어. 그럼 농도 차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막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하는 물질의 속도도 점점 빨라지다가 아무리 농도 차이가 커도 이동할 수 있는 곳은 6군데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상부터는 더 이상 속도가 빨라질 수가 없다라는 얘기야. 이걸 이동시키는 통로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 자, 그래서 세포로 확산될 때 세포 안팎의 농도 차에 비례하면 확산 속도가 계속 증가하느냐? 혈액 속의 포도당이 그럼 어디를 통해서 이동하는지를 너희들 인지를 해야지. 자,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이동하는 애는 뭐라 그랬어? 기체라든가 또는 뭐 지질과 같은 이런 지용성 성분들, 그리고 막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하는 건 이온이라든가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같은 애들은 막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해야죠. 그러니까 포도당은 막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해야 되니까 계속 증가하는 게 아니죠. X가 돼야 돼요. 알겠죠? 누가 어디를 통해서 이동하는지 기억해 주셔야 되고. 자, 다음 요번에는 3투. 자, 여기 지금 농도가 낮은 애가 있고 농도가 높은 애가 있는데 여기 가운데다가 세포막으로 이렇게 막아 놓은 거예요. 우리가 실험으로 쓸 때는 셀로판지 같은 거 많이 쓰는데, 자, 이걸 반투과성 막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입자가 작은 애들은 통과를 해. 이렇게 입자가 작은 애들은 이렇게 여기를 통과할 수 있지만,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입자가 큰 애들은 통과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삼투 현상은 어디서 어디로 간다 그랬어? 농도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간다 그랬죠? 여기는 농도가 낮은 용액 넣고 높은 액을 여기 오른쪽에다 두면 낮은 데서 높은 쪽으로 물이 이동해어 가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높아져, 수면이. 근데 여기 수면이 낮아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삼투 현상에 의해서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물이 이동한다라는 거. 알겠니? 자, 일단 내용은 여기까지고, 우리 시간이 얼마 없네. 얘들아, 내신 탄탄 한번 빨리 좀 해보자. 자, 내신 탄탄 1번부터 해가지고 20번까지 해주세요. 일단 내신 탄탄만 빨리 해보자. 여기는 생물 파트니까 금방 할 수 있을 거야. 다 했으면 다 했다고 채팅창에다 써주고. 얘들아, 그 시간이 없는 관계로 요거 숙제로 해오자. 네. 147쪽까지 풀어서 다음 주 수업 시간까지 갖고 오세요. 알겠지? 네. 147쪽까지. 네.